먼저 군역. 군역이란 군사 복무에 대한 노동력 제공 얘기야. 군역이라는 말 자체가 군사 복무에 대해서 그 노동력 제공하는 얘기. 그 147쪽 군역. 조선조 군역의 원칙. 조선이라는 나라 신분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양인하고 천민밖에 없어요. 양반이라는 신분은 없어. 그건 현실에서 존재하는 건데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그래서 양인 신분을 가진 사람은 걔는 올 모두 병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다 이 소리지. 양인 계병제, 지금으로 따지면 의무복무제 얘기야. 양인 신분을 가진 사람은 모두 병사여야 한다. 이걸 직업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농민인 농번기에 시민농사를 짓고 한간 농한기 혹은 순서가 되면 병사가 돼서 군사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농병일치 혹은 병농일치 결국 같은 말이야. 양인계병 농병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요즘 말로 하면 군대 가는 게 의무다 이 소리야. 지금 말로 바꾸면 별거 없는 소리야. 그런데 15세기에서 16세기 건너가면서 연산군이 나오고 훈구파하고 살인파가 집단 패싸움하고 앉았고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밥 먹고 싸운다고. 이러니까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자 저 원칙이 무너지더라 하는 얘기야. 16세기부터. 그래서 돈 받고 대신 군사복무하는 일이 벌어져. 그걸 대립군이라고 그래. 그래 얼마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지.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16세기를 배경으로. 그래서 16세기를 시험을 잘 내. 16세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 자, 이러면서 군역. 농민은 군대 가는 게 의무다. 그래서 장정으로 병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군 이러는 거야. 16세에서 60세가 되는 해까지 이건 16세에서 그러니까 59세까지 정확하게 하면 16세가 되는 해까지 의무복무예요. 장정인 남자다 해서 정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기간까지 한 40년 가까이 군사복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무하느냐? 16개월마다 60일, 2달이야. 내가 16세가 됐다. 2달 군사복무를 해. 다시 16개월 뒤에 2달, 16개월 뒤에 2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몇 살까지 하느냐? 60세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60세까지 못 살아, 조선은. 거의 죽을 때까지라는 소리지. 이게 대개 평균 연령이 40대 중후반이야. 이게 그러면 거의 60까지 살기도 드물고 사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소리야. 그래서 이 군사 문제가 심각해. 이게 여하튼 현역 복무하는 사람을 정군 이래. 근데 후방에 남아서 정군이 군세 가면 집에 농사를 못 짓잖아. 정군집 생활비 대주는 애가 있어. 그게 보호해주는 사람에서 보인 이러는 거야. 이 제도를 보법이라고 해.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자, 이런 군세 갈 대상자 밑에 대상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인 신분을 가진 자들. 그 양인 안에 양반과 농민이 있어. 왜 양반과 농민인지 나중에 설명할게. 한편 면제자, 합법적으로 군대 안 가도 되는 애들, 현직관리, 기술직을 포함한 현직관리, 문반, 무반, 기술직 공무원들 중에 현직관리들 다 군대 안 가. 향리도 지방직 공무원이니까 군대 안 가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특이하게 학생들은 군대를 안 데려갔어. 학생들은 이게 예외예요. 그 학생에다 동그라미. 학생에다 동그라미. 그래놓고 조선 후 신분 변동의 원인 이렇게 써놔. 저 학생 문제가 학생이 군사복무에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조선주 후기 사람들이 이용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 되면서 군사복무에서 빠져나가 버려. 예? 그래서 학생 해놓고 조선 후기 신분 변동의 원인 이렇게 써. 그런데 제외. 무슨 소리냐? 군사복무의 의무에서 안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거야. 의무 다음에 권리거든. 제외야. 이건 누구냐? 천민. 천민은 인간이 아니야. 뿔 없는 황소야. 천민의 가장 대표적인 노비인데, 천민. 자, 그런데 원칙은 저래. 원칙은 천민인 노비는 군사복무의 의무가 없어. 그 밑에 보시면, 자, 노비. 군역 제외가 원칙이야. 그런데 국가가 망하려고 그러면 노비도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이 때 여러 신분을 서류상 군대로 편성을 해놨어. 부른 적은 없어. 서류로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 그걸 여러 신분에서 잡색군이라고 그래. 색이라는 게 신분을 뜻하는 단어야.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라. 동색, 같은 색깔. 그 색하는 게 신분이라는 뜻의 의미야.
잡세꾼 이래. 조선주 후기에는 실제로 천민인 노비가 군대에 들어가. 군사복무의 의미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집어넣느냐? 얘를 천민 신분에서 풀어주는 거야. 양민을 만들어서 군대에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소고군이라는 지방 군대에 들어왔다. 그럼 양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천민이 신분 상승하는 통로로 이용된 게 지방 군대에 들어가는 거야. 네? 소고군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천민인 노비가 조선 전기에는 잡세꾼, 조선 후기는 소고군 이러는 거야. 잡세꾼 소고군에 편성되었다. 잡세꾼 소고군에 편성되었다. 그 얘기야. 자, 그럼 이런 군사복무할 대상자, 즉 현대말로 군대 갈 대상자를 조선 정부는 많이 늘려놔야지.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노비 해방을 해. 억울하게 노비된 자를 심사에 풀만. 그리고 어디에 장정인 군대 갈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호적조사 사업을 하고. 그리고 불시에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 그게 호패법이야. 호패라는 건 주민등록증이야. 이건 백성을 데려다가 세금 부과하고 군대 끌려가려고. 그걸 공민화라고 그래. 공민. 공민은 세금 내고 군대 가는 사람을 공민이라고 그래. 지금도 쓰는 말이야. 지금도 써, 이 말을. 왜? 법원에 그 교도소에 가면 뭐를 박탈했다고 그러냐? 공민권 박탈. 이런단 말이야. 지금도 쓰는 말이야. 지금도.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국방에 임무가 없어. 예. 그걸 공민권 박탈이라고 불러. 예.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군역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도 교통통신인데, 자, 교통통신제도에 해당하는 게 역원제. 역이라는 건 30리마다 설치했어. 말 갈아타는 곳. 그게 역이야. 원은 공무원이 묵어 가는 숙소. 이거 원이야. 요 인근에 유명한 뭐가 있어? 조치원. 공무원이 묵던 숙소가 있는데, 그 공무원이 묵던 숙소를 원이라고 불러. 그 원을. 사리원. 아까 그것도 공무원이 묵어가는 숙소가 거기 있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원자가 붙어요. 예? 역원제야. 역, 30리마다 말 갈아타는 곳. 교통시설. 원, 숙박시설. 이 얘기야. 그리고 봉수제. 봉수제는 이 교통제도인데, 통신제도인데, 그 옆에 하단에 그림 있는 거예요. 봉합불. 산 정상에 봉합불 피우는 거지. 예? 평상시 정해진 시간에 하나를 피워.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우는데 하나를 피우면 아무 이상이 없다. 최대 연기가 5개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 봉수 구멍이 5개가 있거든. 5개 연기 피웠다. 그러면 전쟁 벌어진 거야. 5줄 연기가 올라가면 전쟁 났다. 야. 그럼 임금님이 12시쯤 이렇게 남산 이렇게 봉화차를 쳐다봐. 연기가 올라가. 하나 올라가면 별일 없네. 이런 거예요. 전국에서 이렇게 서울로 연락이 오니까. 예? 그리고 연기가 4줄 올라갔다. 그러면 국경선에 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야. 국경선에. 그렇게 긴급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봉수제라고 그래. 그리고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파발제. 파발제는 이건 임진왜란 때 나와. 조선 초기에 없던 제도야. 임진왜란 때 명나라 애들한테 배운 제도야. 임진왜란 도중에 파발. 이건 긴급 연락망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 역원제 봉수제는 담당 관청이 어디냐? 국가의 국방과 관련된 거니까 다 어디가? 국방부야. 병주가 관련해. 병주가. 그런데 파발제는 병주가 관리를 하네. 왜 그러냐? 국방부, 병주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 국방부한테 일을 더 시키려고 봤더니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관청 중에 가장 하는 일이 없는 관청을 찾았더니 건설부가 있더라고. 그 공조라고 그래. 그래서 건설부한테 국방과 관련된 파발제를 맡기는 거야. 그게 파발제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줄게. 임금님이 부산에 무슨 연락할 일이 있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걸어서 부산까지 가면야 보름 정도 걸려요. 성인 남자 걸음으로. 그래서 한 14일에서 15일 걸리는데 물론 부산에서 한양 가는데도 14, 15일 걸려. 조선도 걸음거리로. 성인 남자의 걸음거리로. 그런데 긴글렌락 파발을 하면 3일 반, 3.5일. 3일 반나절이면 부산 갈 수 있어요. 5분의 1로 팍 줄일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이 구리에다가 말 그려져 있는 걸 가져가. 그걸 마패라고 그러죠. 마패가 원래 아명어사가 어서 주세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원래 거리다 쓰는 게 아니다. 그 교통제도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말이 하나가 걸려 있으면 한 개 도에서 마음대로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2마리가 걸려 있으면 2개 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 조선이 몇 개 도라고 그랬어? 8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말이 8마리 그려져 있는 게 최대야. 그럼 조선 8도에서 다 아무데나 말을 빌려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역 갖다 보여주고 말 내주시고 그러면 말을 그냥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마패 용도가 그거예요. 원래는. 그건 그냥 아명어사들이 사용하는 것 뿐이지 원래 아명어사 쓰라고 만든 건 아니야. 원래는. 자, 그게 이 마패 제도인데 그래서 얘는
30리마다 공무원이 30리마다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30리 지나가면 새로운 역이 나오지. 그래서 마표 보여주고 새말 타. 그러니까 자동차를 새 차를 타고 하는 거야. 계속 기름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을 수 있지. 그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말 타고 가는 거지. 그럼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첫날 저녁에 어디서 자느냐? 경기 충청 접경 지역에서 자. 그게 어디냐? 저 경기 충청 접경 지역이 장호원이라는데. 현재 그 뉴스에 자주 나와. 뉴스에 교통 체증 나면서 장호원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둘째 날 어디서 자느냐? 둘째 날이 충청도 전라도 넘어가는 여기 조치원에서 사는 거야. 셋째 날 어디서 가느냐? 저 문경세제 가서 사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오후에 되면 어디 가냐? 부산 도착하는 게. 그러니까 3.5일이면 부산 도착할 수 있어요. 계속 쇠만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게 거기에 이용된 게 마패라는 거야. 거기에 이용된 게 원래 용도는 그거야. 마패가. 그 상서원에서 발행한 마패 하는 게 그게. 자, 이렇게 파발제 제일 끝에 봐봐. 선조때. 선조때가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 도중에 배운 제도야. 명나라 애들한테. 여기서는 어디가 담당한다고? 담당관청이 어디라고? 공조. 이게 중요해. 공조가. 다른 건 다 병조, 국방부가 관리하는데 얘만 공조 담당이야. 어차피 시험 내면 그거야. 자, 다음. 이번 군사제도. 수도 서울을 지키는 중앙군. 조선 전기는 5개 부대 5위. 5개 부대 5위. 이래. 자, 5위. 별거 없어. 5위. 그 세 번째 봐봐. 5위 중앙군이야. 의무병인 정군. 그리고 갑사. 갑사는 갑옷 입은 선비는 직업군이. 요즘 말로. 중사, 상사 뭐 이런 거 직업군인데. 그리고 특수병. 특수병은 특수 업무를 가진 자가 아니라 특수신분. 금수저. 금수저. 영의정아들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이 구성이 된다. 특수군 필요 없고. 지방군. 지방군은 영진군이라고 그래. 영진군은 영군과 진군이야. 영군은 해군. 수군을 영군이라고 그래. 진군은 육군. 조선전기에 그걸 합쳐서 영진군이라고 그래. 아까 내가 저 어디 갔어? 전복 보여주면서 이건 전복은 바닷가에서 나는 거니까 바닷가가 이 전복 나전칠기공예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통영이라고 그랬지. 통영이 왜 통영이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해군 총사령부가 있던 데가 통영이야. 그래서 통영이야. 통제영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3도 충청, 경상, 전라 해군 통괄하는 군영이 있었다 해서 줄여서 통제영에 줄여서 통영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지명이 된 거야. 해군 총사령부 이 뜻이야. 해군 총사령부. 그래서 영은 해군, 진은 육군. 얘기야. 공군은 없으니까. 그걸 영진군 이렇게. 영군과 진군. 이렇게. 영군과 진군. 자, 그래서 이 중앙군 하는 거, 지방군 하는 건 별 의미 없어. 조선전기는. 조선전기에서 군사제도에서 시험을 내려면 그 밑에 내가 만들어 놓은 표야. 그건 낼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15세기 세조가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켜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걸 진관체제라고 그래. 15세기 세조 때 만든 거야. 예? 자기 지역은 자기가 해서 이거 지역 단위방이라고 그래. 그래서 군현 단위방이야. 다른 말로. 자기 지역은 자기가 알아서요. 왜? 15세기는 국방력이 튼튼해서 이민족 지위 별로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15세기에서 16세기 건너가면서 정부통들이 떨어져. 연산군 이런 애 만나면서 정부통들이 급격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16세기에 외구가 다시 서들어와. 특히 16세기 중반 아까 얘기한 을미해변, 전라남도 강진, 진도일 때 5,000명 이상의 외구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너희 동네를 너희가 지켜라.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1555년 16세기 중반 을미해변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을미해변을 계기로 시스템을 바꿨어. 16세기 중반 명종 때 을묘해변을 계기로. 그 무슨 소리냐? 도단위 방해 체제야. 충청북도에 있는 병력을 몽땅 청주시청 앞으로 모아요. 그래서 도단위요. 여기는 9년 단위인데 더 단위가 커진 거예요. 도단위. 그래서 전쟁이나 일단일사시가 벌어지면 중앙정부에서 직업군인을 파견해. 그 직업군인을 도원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1인의 사단장이 지휘통수라는 거야. 도원수라 불리우는. 그런데 얘가 문제가 발생해.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선조임금의 명령을 받고 신립이라는 장군이
육군에서 뛰어난 장군인데 신립이라는 장군이 여기를 지키겠다고 내려와요. 충주로. 근데 3일이 걸려. 그럼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청주시청 앞으로 모이게 돼 있어. 모였어. 하루 지났어. 장군이 안 와. 이틀 지났어. 장군이 안 와. 일본 놈은 자꾸 올라온대. 소문이 듣기에 막 이상한 거 쏴가면서 올라온대.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3,000명 있어야 되는데 죄다 도망가고 800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산에 처박아 있는 숨어있는 놈을 다 찾았더니 한 1,400명 돼요. 신립이가 도착을 했어. 얘네들 데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적이 4만 명이에요. 그거 이기겠냐고. 이게 신립 탐근대 얘기야. 신립이 자살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 모든 전투에서 이 도단위 방위체제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 재승 방략체제라고 해. 이 도단위 방위체제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임난에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시스템을 바꾸는 거야. 이건 을묘해변을 계기로 바꾼 거고. 바꾼 계기가. 그래서 임진왜란 1594년에서 97년까지 3년간 휴전기가 있었단 말이야. 16세기 말 선조 때 1594년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걸 갖다 쓰는 거야. 이 진관제도를. 이걸. 그런데 진관제도를 더 줄였어요. 이걸 속하게 하겠다. 사람 5을 한다고. 그래서 속오군 체제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저 진관 체제를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진관 개념의 축소야.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동단위 방위 체제야. 9년보다 다 적은 거. 동단위 방위. 너희 5명은 너희 동네래.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너희 5명은 너희 동네래. 동단위 방위야. 얘는 9년 단위. 청원군의 적은 청원군이. 이 시기야. 음성군의 쳐들어온 적은 음성군이 알아서. 청주시의 쳐들어온 적은 청주시가 알아서. 이 소리야. 그랬다가 충청북도를 다 모아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에다 모아놓다가 지휘통솔. 이렇게 도단위. 그랬다가 더 축소. 동단위. 이렇게 줄어든 거야. 임난이 끝나고 난 뒤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났는데 17세기. 17세기 전반. 인조임금 이래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되는 인조임금 이래로. 자, 얘는 여기 있는 거 갖다 썼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갖다 써.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저 재승방략 개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개념을 갖다 써. 이 재승방략 체제는 사람을 모아놓고 중앙에서 직업권을 내려보낸다. 이런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때 문제가 벌어졌다고 그랬어. 왜? 중앙에 직업권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뭐만 해결하면 돼? 내려오는데 시간 걸리는 것만 해결해 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평상시에 그 도원수라는 직업군인이 아예 거기 와 있어. 평상시에. 와 있어.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쟁이 안 벌어졌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 그 지역에 경찰서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 애들이 모이면 곧바로 듣고 전쟁 나가버리면 돼. 그럼 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이거를. 그래서 각 군영 혹은 각 진영 이러는데 군영의 책임자 해서 군영대장 지방거주 지방에 항상 거주 이래서 상주 이래. 상주란 항상 거주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각 군영에 장 우두머리가 있다 해서 영장체제라고 그래. 현재 대한민국이 영장체제야. 지금이. 영장체제라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도 이게 군사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영장체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1사단부터 부대가 30사단까지는 전방 전투부대고 31사부터 39사단까지가 이게 예비 지방 향토부대야. 지방부대. 이 충청도를 지키는 지금 어디 옮겼다던데 그 전에 저기 조치원에 있었지. 32사단. 예. 충청도를 지키는 이런다고 각 지역에 그 지역을 지키는 부대가 있다. 그리고 51사부터 59사까지는 예비사단이 있고 사자는 없고 라고. 그리고 이게 31사단부터 39사단까지 각 지역을 지키는 군부대가 있단 말이야. 향토사단이라고 해서 그게 영장체제라는 거야. 영장. 이게 조선도 영장체제를 갖다 쓰는 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야. 이게.
이게 조선조를 지키는 방법이야. 15세기 9년 단위방위 체제하는 진관, 16세기 재생방약. 그래서 임진왜란 때 문제가 벌어지니까 바꿨다 서고군 이러는 거야. 다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 영장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조선조 지키는 방법. 그럼 대충 이해가 가잖아. 자, 이랬던 것이 조선주기에 바꿔요. 임난을 계기로 바꿔. 오위 제도를 오군영 제도로 바꿔. 이렇게 그래서 오군영 하는 거야. 오군영은 전문적인 직업군인 제도야. 의무군인 제도를 전문적인 직업군인 제도로 바꾸는 거예요. 월급 주는 전제 조건으로. 그리고 그 대표가 일본의 조총한테 당한 훈련도감이야. 1593년 사수, 살수, 포수, 삼수병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직업군인 제도, 훈련도감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월급을 주려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세금이 삼수병 양성을 위한 세금이다 해서 삼수미세라는 게 나와요. 그 149페이지 표 재료에 재정기반 삼수미세 이래놨잖아. 평안도 함경도를 빼고 옛날 고려 때 양계라고 부르는데 평안도 함경도를 빼고 조선이 팔도라고 했잖아. 6도를 상대로 6개 도를 상대로 세금을 걷어. 그 세금을 삼수미세라고 불러요. 삼수미세라고. 그래서 훈련도감 군인들 월급으로 줬어요. 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설치된 게 숙종 때 금유영이야. 금유영은 궁궐 지키는 애들이야. 왕의 친위 부대야. 그래서 거기 봐. 훈련도감. 그래서 금유영까지 거의 100년 걸리지. 무슨 놈 한 나라 제도 만드는데 100년씩이나 걸리냐. 이건 어떤 시스템, 종합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차곡차곡 만든 게 아니야. 암만 제도를 차곡차곡 만들어도 100년씩 이 계획을 짤 리는 없지.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다 보니까 100년이 걸린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수시설치라고 해. 어떤 일관된 계획에 입각한 건 아니다. 예? 자, 그리고 어영청. 어영청은 청나라 침입하는 거 막으려고 만든 게 어영청이야. 그래, 북벌의 중심 군영이야. 자, 어영청에다가 앞에다가 북벌의 중심. 북벌이란 여진족, 청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진족 막으려고 나온 거예요. 인조 때. 총영청, 서울 북쪽. 그러니까 여진족 대비지. 수어청, 서울 남쪽. 수원. 이건 뭐겠어? 외구 침입 대비. 이러는 거야. 소위 총영청, 수어청은 수도권 방어야. 서울 주변. 그런 거야. 합쳐서 오군영 이러는데 훈련도감, 금유영, 어영청 얘네들은 서울에 있어. 자, 그 세 개를 묶어. 훈련도감, 금유영, 어영청 위에 세 개를 묶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서울에 있는 세 개 부대라고 해서 세 개의 군대에서 이걸 삼군문이라고 불러. 군문이라는 게 군대의 소리야. 서울에 있는 세 개 부대. 가장 중요한 건 훈련도감이야. 훈련도감. 사수, 포수. 그래서 밑에 성격, 수시설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어떤 계획에 입각한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시험을 잘 안 내. 왜? 서인 정권의 사병적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국군이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 그럼 국가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얘네들을 위해서 일을 해도 안 되지. 국가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서인 집권,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국군인데. 그게 나쁜 놈들이지. 정권의 아부를 했어.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 시험을 안 내. 왜? 한국 현대사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박정희를 위해서 아부했어. 국군이. 그게 내가 나온 34단이야. 하트마크 부대에 있어. 34단. 경기도 항공대학교 앞에 있는 거.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거 부대에 있어. 네? 그리고 24단. 서울에 태능 선수 초원하는 그 태능에 있던 부대. 여기 옥천 출신의 박준병이라는 애가 사단장인데 전두환 앞잡이. 얘를 끌어다가 완전 사람들 죽이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국 육군에서 34단, 24단은 유엔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대다수 쓰는 부대가 24단하고 34단이야. 나머지는 통제를 해. 유엔의 허락을 못 받으면 못 움직여. 예?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두 부대가 이 외국 유엔사의 통제를 안 받아. 그래서 이게 정권에 많이 이용을 됐어. 그러면 저 얘기를 시험 내면 내가 이걸 신랄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안 내면 이거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정권의 사병적 기능 이것 때문에 첫 문제 출제를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런 역사가 고려에도 있었다고. 뭐 삼별초. 몽골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깎여서 시험을 잘 내야 되잖아. 그런데 시험을 잘 안 내. 왜? 최씨 정권의 앞잡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최씨 정권의 사병적 기능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고려의 삼별초하고 조선조 오군영은 정권의 앞잡이를 했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를 잘 안 해. 단 출제를 하면 훈련도감이야. 유명한 직업군인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어.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저걸 다 못 떠드는데, 용병제는 고용된 병사들, 여기요, 돈 주고 산 애들, 그 뜻이고, 상비군은 항상 있는 군대들, 거기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애들. 그런 단어야, 단어 뜻이. 그렇고. 자, 밑에 지방군. 지방군 아까 얘기했듯이 소구군이야. 너희 동네를 너희 5명, 이거야, 소구군. 중앙군은 5군형, 지방군은 소구군. 조선전기는 중앙군 5위. 그리고 지방군 영진군, 이런다고 그랬어. 자, 조선후기 소구군이야. 소구군은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편성. 그러니까 여러 신분이 다 모여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양천 혼성부대. 여러 색깔이, 일종의 잡색군이지. 여러 색깔이 모여있는 거지. 자, 그와 관련해서 거기 조선전기 잡색군과 조선후기 소구군의 공통점. 첫째, 지방방어, 향토방어의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여기 대상이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들어간다. 편성 대상이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이게 잡색군과 소구군이야. 중요해. 원래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거기서 핵심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넣어놨어. 조선전기 잡색군과 조선후기 소구군의 공통점. 첫째, 향토방어, 지방방어를 일무로 한다. 두 번째, 양반에서 노비까지를 편성 대상으로 한다. 이거야. 시험 내면 그거야. 자, 그리고 제도사 마지막, 교육과거. 교육과거. 이 교육과거는 한꺼번에 하죠. 먼저 초등학교, 오늘날 시각에서 초등학교, 서울지방. 서울도 지방도 초등학교는 다 사립교육관이에요. 원래 세종의 아들 문종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공립초등학교를 운영했어요. 시범 삼아서. 근데 문종이 죽는 바람에 이게 흐지부지 되고 끝났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다 사립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야. 사립이야. 뭐라고 그래? 서당. 그렇죠. 수업 연하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졸업할 때 되면 시험을 봐요. 졸업시험을 봐. 그래서 이걸 가장 처음 보는 시험이다 해서 초시 이래. 한 번 보면 끝나. 예? 합격하면 초시라는 호칭을 붙여줘. 김초시, 이초시 이런다고. 다음 이걸 마치면 중고등학교를 들어가. 이걸 중등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중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이야. 자, 중등교육기관은 서울은 사부학당이라는 데가 있어. 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 원래 5부학당, 동서남북 중에서 5개를 두려고 하는데 북부학당은 끝내 설치를 못했고 딱 4개만 설치했어. 이게 서울에 있는 공립교육기관이에요. 공립. 그리고 지방이야. 지방은 고려 때도 있었던 지방공립학교. 뭐? 향교. 그런데 16세기에 지방 사립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유명한 지방 사립학교. 서원이라는 거야. 서원. 자, 이건 사립이야. 16세기에 출현을 해. 15세기는 없었고. 여기도 마치면 시험을 봐. 이걸 작은 과거다 해서 편의상 소과 이렇게 불러. 소과는 2개 과가 있어. 이게 같은 날 보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는데 2개 다 봐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율곡이는 이걸 2개를 다 봤어. 이게 모든 걸 논하라 해서 제술과라는 게 있어. 술은 논술, 뭐뭐 하다라는 자동사야. 쟤는 모두 됐다. 모든 걸 논하라. 논술시험이야. 논술시험. 이건 일종의 문장력 테스트, 문학시험이야. 시부송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명경과라는 게 있어. 중국제도 갖다 쓰는 거야. 이게. 고려 때도 이렇게 했어. 명경과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일명 유교 경전에 온 거야. 암기력 테스트야. 이건 내신, 이건 수능이야. 지금으로 바꾸면. 이건 암기력 테스트, 내신, 이건 수능, 이런 건데. 유교 경전을 암송한 정도야.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봤을 테니까 여기에 합격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에서 생원이라는 호칭을 줘요. 그래서 일명 생원과라고 그래. 이거를. 그리고 제술과는 논술시험이야. 그래서 얘는 선비의 세계로 들어왔다 해서 선비사자, 선비 세계로 나아갔다 해서 진사라는 호칭을 줘. 일명 진사과라고 불러. 네. 합쳐서 소과.
이 속과는 원래 본 과거를 보기 위한 수단이야. 이게 얘가 목적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하튼 중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을 가. 대학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 예. 대학은 뭐 성균관 이런 거. 자, 성균관의 수업 연하는 9년이야. 최장 9년까지 다닐 수 있어. 9년을 의무로 다니는 거 아니고 1년 만에 빠져나올 수도 있고 최고 9년까지 있을 수 있다야. 무상 공짜야.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한테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토지를 지급해. 그걸 학전이라고 그래. 학생한테 밭을 학전. 일종의 토지, 수소권 지급하는 거야. 그런데 자, 이 성균관 입학이야. 어떤 애들이 입학하느냐? 입학 자격이야. 원칙이 첫째, 생원과나 진사과, 즉 속과 합격자여야 돼. 그런데 나이가 15세 이상이어야 해요. 15세 이상의 남자로 생원과나 진사과 둘 중에 하나 합격해야지 입학할 수 있어요. 원칙이야. 원칙대로 지켜졌는지는 모르겠고. 자, 이게 성균관이야. 이게 조선주의 교육과 과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러면 교육을 마치면 취직해야지. 취직시험을 봐. 이 취직시험을 일반적으로 과거 하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문신을 뽑는 문과, 무신을 뽑는 무과, 그리고 기술식 시험인 잡과,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 이 중 문과, 잡과를 이걸 대과라고 그래. 이걸 큰 과거다 해서 대과 이래. 그러니까 제가 속과가 된 거야. 자, 문과는 3년에 한 번씩, 10년씩, 자묘우유, 전에 얘기한 3년에 한 번씩 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33명을 뽑아. 딱 고정이 돼 있어. 무과는 원칙은 28명을 뽑게끔 돼 있고, 무과는 시기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어. 왜? 그때 북쪽, 북쪽 오랑캐가 찝쩍거린다. 그러면 여진어 관리들 통역관을 많이 뽑고, 남쪽 외구가 찝쩍거린다. 그럼 부산 지역에 뭐 일본어 통역관을 많이 뽑고, 그래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이게 39명에서 최장 56명까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자,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 되는 시험이요. 자, 이게 문과, 무과, 잡과 이런 거야. 문과에 합격하면 이건 3차 시험 제도야. 문과, 무과는 1차. 얘가 1차 시험의 성격이야. 문과 1차 시험이야. 여기에 합격하면 요 1차 시험은 빼주는 거야. 그리고 2차 시험이야. 2차 시험은 예조, 교육부 관할하에 서울에서 봐. 1차 시험을, 문과 1차 시험을 초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 소과가 문과 초시인 거야. 이게 2차 시험은 교육부 관할하에 서울에서 봐. 복시. 여기서 33명을 뽑아요. 여기서. 그리고 임금님 앞에 가서 최종 시험을 봐. 어전에서 본다 해서 전시. 이래. 그래서 이 전시라는 게 있어요. 임금님 앞에서. 여기는 33명의 합격자야. 이때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 전시에서는 뭐를 하느냐? 누가 1등인지를 찾아요. 순위 결정전을 해. 순위 결정전을. 거기에 해놨어. 전시는 순위 결정이야. 1등부터 30등을 나눠요. 그래, 이건 3개 등급으로 나눠. 갑등급, 을등급, 병등급.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나눠. 갑에 해당하는 게 1등, 2등, 3등. 3명. 갑과 1등이 총 1등이지. 33명을 급제자라고 그러고, 갑과 1등을 가장 으뜸이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 장원. 그래서 장원, 급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야. 내가 병과에 급제했다. 그럼 과거 공부 또 해. 공무원이 되면서 공무원 도중에 과거 공부를 해. 그러면서 필요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어. 현직관리도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어. 이런 예외가 있어. 자, 이게 문과의 얘기고, 무과도 똑같아. 무과도 3차 시험 제도야. 초시. 저건 문과일 경우만 해당해. 문과 초시. 그리고 문과 복시. 이건 지방에서 보고, 이건 서울에서. 이건 국방부, 병주에서 관리. 얘는 예주에서 관리. 문신이니까.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 최종 시험을 봐.
어전에서 본다 해서 전시. 이러는 거야. 전시. 그런데, 자, 이 문과에서 중요한 게 있어. 문과는 장원 선발이 없어요. 문과는 장원 1등을 뽑는데 문과는 장원을 안 뽑아. 왜? 조선이 참 똑똑해. 갑, 을, 병 1등급, 2등급, 3등급 요즘 말로 하면 등급을 이렇게 나눠 28명을 나누는데 그래서 28명의 합격자는 선달이라고 그래. 봉이, 김선달 그러잖아. 선달이란 말이 문과 합격자라는 얘기야. 그게. 그런데 갑과 3명, 을과 뭐 5명 이렇게 뽑아. 그런데 이 3명 중에 1등을 안 찾아요. 왜 그러냐? 봐. 내가 청주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서울을 갔어. 그러면 물이 바뀌고 잠자리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물이 바뀌고 잠자리가 바뀌어서 배탈설사를 해. 배탈설사를 한다고 해도 내 머릿속에는 지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아. 그렇지? 설사한다고 머리에 지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1등을 뽑아. 거기는. 그런데 문과는 조선이 참 똑똑한 애들이야. 문과는 어제 배탈설사가 심해. 그럼 다음날 임금 옆에 가서 말 타고 활쏘리를 하고 칼싸움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져. 그럼 활쏘기 칼쏘기를 못하지. 팔이 떨리는데 화장실 14번 갔다 왔더니 그럼 제대로 활쏘기를 하겠느냐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장원 선발을 안 해요. 그냥 갑과 3명만 뽑아놔. 그래서 문과 장원이다. 그러면 1, 2, 3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지 누가 1등인지를 몰라요. 이게 서로 문과 장원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서 이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아야 돼. 장원 선발이 없다. 이게 문과는 있는데 문과는 없어요. 잡과는 기술직이요. 이 잡과는 초시복시 체제. 1차 시험, 2차 시험. 이건 당연히 해당 관청에서 봐요. 해당 관청에서. 얘는 예조가 관할한다고 그랬지. 문과는 어디에 가 해? 국방부인 병조가 관리해. 근데 얘는 해당 관청에서 해. 기상청 공무원은 어디서 뽑아야 돼? 기상청에서 뽑아야지. 그렇잖아. 기상청 공무원을 국방부에서 뽑을 수는 없잖아. 자, 이게 조선조 교육과거의 일반적인 논리야. 자, 일반 원칙은 이래. 이제 일단 예외 얘기를 좀 할게.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고 사부학당의 성적 우수자가 특별 입학 제도가 있어. 무슨 소리냐? 사부학당에서는 성균관을 걸쳐야 된다며. 그렇잖아. 그런데 사부학당에 성균관에 소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또 소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꼭 성균관을 가야 되냐? 안 갈 수도 있어. 곧바로 취직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예외가 있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무슨 소리냐? 소과와 성균관은 꼭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야. 통과 필수 조건이 아니다. 꼭 여기를 지나가야 되냐?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꼭 안 지나가도 된다 하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점제라는 걸 운영하기 때문에 이래요. 이 원점제라는 게 뭐냐면 저 사부학당도 그렇고 성균관도 운영을 하는데 원점제라는 건 학교 식당에서 아침 먹고 저녁, 옛날에는 점심이라는 게 없어. 점심은 한국 사회가 19세기 후반 개화기 때 들은 거야. 그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줄게. 그건 시험 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 먹고 저녁 먹으면 1점을 줘요. 그러니까 300점을 취득해야 돼. 원점이라는 게 300점이야. 학교라는 게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 겨울에 출 때는 안 하거든. 예? 땔감이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365일에 60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300점. 그러니까 결국 1년이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300점을 얻으면 그러니까 학교 식장에서 300점 1년 안에 얻기가 힘든가 봐. 왜? 그렇게 오늘날처럼 규제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생하고 놀고 여자 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학교에 잘 안 나와. 애들이 잘 안 나와. 성실하게 다니고 그딴 거 없어. 그러니까 300점 안에 200점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300점이 상당히 힘든 일이야. 이건 진짜 무슨 의지항기냐. 이런 애들은 300점 이상을 취득한 애들은 뭐 어차피 소과를 봐도 급제할 거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가가 인력 낭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곧바로 얘는 어디로? 성균관을 입학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애들은. 자, 다음. 소과에서 합격했다고 꼭 성균관을 가야 되냐? 안 갈 수도 있더라. 야. 곧바로 취직점을 봐도 돼. 곧바로. 이건 극단적으로 이것만 아니야.
여기서 취직시험 봐도 돼. 여기서. 서당에서 곧바로 저 과거 와도 돼요. 봐도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떨어져서 그렇지. 이게 합격을 못해서 그렇지. 무슨 소리냐? 서당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서당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서당 선생님이 훈장이라고 하잖아. 서당 선생님이 태계왕 같은 분이야지. 대학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수직 태계왕 여기서 서당 훈장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서당에서 곧바로 취직시험 봐도 돼. 그렇게 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근데 실제 이렇게 운영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서당에서 곧바로 취직시험 봐서 급제한 놈이 단 한 놈도 없어. 15,000명 정도 돼요. 저 문과 합격자가 조선왕조 518년간 15,000명 정도, 이게 518년간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서당에서 곧바로 취직시험 봐서 급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이건 이론만 그렇다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도 되겠냐고. 초등학교 나와갖고 취직시험 본다. 누가 받아줘. 그렇잖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 이론적이라는 얘기. 이론적으로. 자, 이거에 관한 얘기. 지금 하는 거에 관한. 이건 써놓고 설명할게. 조선조 이 교육과가는 이게 상호, 서로 간에 상호, 유기적 관계가 아닌 상호, 서로 간에 독립적 기구다. 이게 뭔 소리냐? 거의 써놨을 건데 써놓고 설명하자고. 이 얘기가 이거예요. 서당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를 다 하고 곧바로 문과나 무과, 취직점을 봐라. 이 얘기야. 그럴 수 있어. 제도가. 나는 원칙은 저런데 실제는 어떻게 운영했냐?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듯 실제는 운영했어. 왜? 이거는 이론만 그럴듯한 얘기야. 태계의 왕이 여기 훈장하거든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마치고 초시를 봐서 자기 실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보다 수준 높은 학교를 가는 거야. 지방에 있는 애들은 향교를 가든지 서원을 가든지 이런단 말이야. 여기를 졸업할 때쯤엔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게 제술과나 명경과야. 자기가 암기 능력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쪽 시험을 보는 거지. 자기가 문장 능력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쪽 시험을 보는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야. 이게 이 둘 중에 하나도 하루아침에 다 못 봐요. 3번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봐. 초당, 중장, 종장이라고 해서 3일에 걸쳐서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을 해. 근데 성균관에 입학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해. 왜 유리하냐? 여기 교수들이 출제위원이에요. 얘네들이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해 여러 가지 유리해. 그리고 또 정보 입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 성균관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일반인은 못 보는 시험이 있어. 그게 그런 예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를 다녀야 돼. 가능한 한 여기를. 그래서 시골에서 과급으로 올라가면 거기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합격할 때까지 거기서 눌러 앉는 거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서울 외곽에 고시촌이 형성됐어. 그게 어디냐? 허생전에 나온 남산 북적골이라는 데. 거기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공동묘지 옆에가 집값이 싸지. 그럴 거 아니야. 어? 그게 남산 북적골이야. 허생원으로 유명한. 현재로 신림동이지. 남산 북적골이. 그런 사연이 있어. 조선조에. 자, 이게 조선조 교육과거 얘기야. 정리할게. 설명을 했으니까 안 되면 외우셔야지. 자, 첫째. 성균관 입학 자격이 뭐? 15세 이상의 남자로 소격 합격자가 입학한다는 원칙이야. 두 번째. 무과만 장원 선발이 없다요. 문과는 있는데 무과는 없다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소과와 성균관은 꼭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다. 안 갈 수도 있더라. 안 갈 수도 있다. 예외야. 성균관에 입학했어. 성균관에 입학하고 난 뒤에 역시 원점제를 운영을 해. 내가 어제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오늘 과거 본대. 그럼 나 오늘 과거 보느냐? 못 봐요. 얼마 어디에 드냐? 300점을 얻어야 돼. 300점을. 그러니까 1년간 꼬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입학 연령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 15세라고 그랬죠? 15세에서 1년을 지나가면 몇 살이 되는 거야? 16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한 애가 16살짜리 급제한 애가 가장 어린 나이에 급제한 거야. 15살은 절대 급제를 못해. 나이를 속이면 모를까. 그런다고. 이게 유명한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애야. 그게 16살에 급제를 했어. 이게 대박이지, 정도. 일반적으로 합격자가 조선왕조 500년간 평균을 내면 몇 살이냐? 39세에서 40세예요. 39살, 40살이 돼야 여기 합격한다고.
근데 이걸 16살에 합격했다. 대단한 천재지. 이게 두 명이요. 김시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조선주에 여러분 잘 모르는 정치학자의 이건창이라고 양명학자가 있어요. 이 두 명이 16세에 급제를 했어. 이 두 명만. 그리고 최장, 19세기 빼고, 19세기는 뭐 과거가 아니야. 19세기는 과거가 아니고, 19세기는 각 과목 선생님을 데리고 시험장 가. 시험장을 각 과목 선생님을 데리고 들어간다니까? 데리고 들어가갖고, 시험지를 받아, 지가 받으면 각 과목을 이렇게 줘, 선생님들한테 풀어. 각 과목 선생님들이 풀 거 아니야. 다 모아. 그래서 지가 시험지를 제출해, 지 이름으로. 그거 장원급제지. 그렇잖아. 아니면 어떤 놈은 영의정 애들은 어떻게 했냐? 시험지를 받아. 집에 와. 집에 와서 선생님들 불러다 놓고, 야, 풀어. 이러고 갔다가 내요. 과거지 8패라고 해서 8가지 부정부패 행위가 있어. 아주 참 머리들 벌써 별의별 짓 다 해, 보면. 그러니까 19세기 과거급제는 과거급제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힘에 의해서 급제하고 돈에 의해서 급제하기 때문에 과거라 보기 어렵고, 18세기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늙은 나이에 급제한 사람이 82세 급제한 사람이에요. 경상남도 사천에 박문규라는 사람인데, 박문수는 어서 박문수고 영조 때 사람이고, 박문규라는 사람, 경상도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얘가 일반적으로 과거 공부를 7, 8세 정도에 하거든요. 7살, 8살쯤에 해요. 그럼 이게 82세면 거의 수능을 70년 이상 한 거지. 일평생이 수능이야. 일평생이. 그럼 얘는 인생의 고루와 과거 합격하면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합격자 명단이 왕조실록에 있어요. 33명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33명 명단이 나와. 그걸 방목이라고 그래. 합격자 명단을. 그런데 얘 방목에는 얘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1년간 연수교육, 현재 대한민국 행정고시가 이 조선조 과거 갖다 쓴 거야. 이 방목에는 박민규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 내부 성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지방의 사또로 내려보내는 거야. 그 사또 명단을 사목이라고 그래. 그 방목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목에는 이름이 안 나와. 무슨 소리겠어? 연수 도중에 죽은 거예요. 연수 도중에. 그럼 얘는 사또로 못하고 죽은 거지. 그래서 얘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집안은 대박이야. 왜 대박이냐? 신라는 지배층을 진골귀족 이러죠. 고려 지배층을 뭐라고 그래? 문벌귀족 이러지. 다 귀족이라는 용어가 붙잖아. 이건 혈액형 못 바꾸는 거예요.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야. 반역을 하면 뭘까? 반역 빼고는 못 바꿔, 절대로. 근데 조선은 귀족이라고 안 하지. 뭐라고 그래요? 양반 이러잖아. 왜 그러냐? 전혀 달라요. 얘네는 영원한데 얘네는 안 영원해요. 그래서 귀족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야. 얘네는 조건이 뭐냐? 4대 안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있어야 양반의 지위를 유지해요. 4대라는 게 뭐냐? 무슨 소리냐? 나,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할아버지하고 동격이죠. 그걸 4대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3대지.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야. 100년 안에 우리 집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있어야 양반지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어떤 집안, 우리 집안 같은 데 대표님들. 어떤 집안들은 어떻게 하냐? 그 집안에 똑똑한 애를 뽑아. 집안 통틀어서 뽑아요. 똑똑한 애들 있을 수 있잖아. DNA가 결정하는 거니까. 뽑아가지고 집단 교육을 시켜요. 걔네들만.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이 과거에 급제하면 그 집안은 100년간은 과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양반이 유지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이게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집안이 조선조 양반 집안이 많아요. 이런 집안들이. 이게 조선조 과거 운영하는 방식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조선사에서 과거 운영했던 방법론에 관한 얘기. 이게 자, 웬만한 건 설명 다 했어. 나머지 교육과거에서 자 150페이지, 151페이지인데 150페이지 교육제도 다 설명했어. 거기 있는 거. 초등학교 프라이머리 스쿨 했고, 그리고 공립중고등학교 사법학당, 지방공립학교 향교는 중앙성균관에서 큰 지역은 교수, 작은 지역은 훈도라는 선생님을 파견해. 큰 데는 교수, 작은 데는 훈도. 고려도 향교가 있어, 지방학교. 그냥 교수 파견 이렇게 돼 있거든. 고려는 그냥 교수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은 교육기관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큰 지역은 부목, 쉽게 해서 큰 지역이라는 게 어디냐? 부사 목사가 있는데, 청주목 이런데 거기는 교수가 왔어. 또 등급이 높은 공무원이 내려왔어. 그리고 작은데 군현, 여기는 뭐? 이 훈도, 하급 공무원이 내려왔어. 이런 거예요. 하급 강사가 내려왔어. 이게요. 그래서 여하튼 교수나 훈도를 지방공립학교에 보냈다. 그 소리고. 성균관 뭐 지금까지 떠들었어. 그래서 성균관 학생들이 국가정책에 관여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거기 예를 몇 개 들어가는데, 집단상소, 상소, 모여서 집단상소 됐다. 유소.
권당은 책을 덮었다는 얘기야. 뭐요? 식사 거부 사태.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정부는 골치 아파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먹고 개기는 거야, 얘네들이. 예, 그걸 권당이야. 예. 그리고 공제는 기숙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거부 사태지. 기숙사에서 빠져나왔다. 수업 안 듣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더 심한 거 있어. 공관. 아예 등교 거부하는 거예요. 아예 등교 거부. 소위 스트라이킹을 일으키는 거지. 이게 다. 이래서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하는 거예요. 왜 조국이 잘렸냐 이래가면서. 잘 잘랐지 뭘. 잘린 건 아니구나 참. 하여튼 그래. 그리고 잡학 기술교육이 있어. 기술교육과는 별도로 설치. 기술교육과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다. 그럼 어디서 했다? 해당 관청에서. 외교부에서는 통역관 양성하고 뭐 이런 식이요.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다. 해당 관청에서 자체 교육을 했다. 예를 들면 전의감에서 의학교육을 하고 거기서 공무원 뽑고, 사역원에서 역학교육을 하고 거기서 통역관 뽑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거기서 뽑고 거기서 관리하고 이런 얘기야. 그런 논리 얘기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등용제도 하는 게 있어. 거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학이 두 마리가 위아래로 있어요. 그건 당상관, 문관 당상관이야. 문신관리 당상관. 문신관리 당상관은 학 두 마리 그림을 차요. 그걸 흉배라고 그러는데, 문신 당상관은 뭐야? 정산품 상이라고 그랬지. 정산품 하에서부터 구품까지는 학이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쌍학, 학이 두 마리 그려져 있으면 당상관인 거야. 그러면 무신은 어떡하냐? 무신은 당상관 무신이면 쌍호, 호랑이 두 마리가 위아래로 그려져 있어요. 당하관 무신은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단호. 이렇게. 그 흉배야. 그리고 왕족은 상상의 동물인 일각수라, 기린이라고 있어요. 기린. 아프리카 기린 말고 상상의 동물 기린이 있어요. 그 기린 그림을 황금색으로 해서 이 흉배로 차게 돼 있어. 이게. 그건 근현대에서 보면 나와. 그 일각수는. 자, 그 그림의 뜻은 그렇고, 그리고 소과 문과는 다 웬만한 건 다 떠들었어. 자, 그리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표 중에 필히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 거기 문과 제한하는 거. 문과 제한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고려는 문과, 제술과 명경과 이거. 제술과 명경과를 못 보는 애들이야. 항소복중에 부곡민. 부곡은 중앙관청에 대드는 걸 부곡이라고 그래. 그 대든 애들 집단적으로 모아놓는 데가 부곡이야. 싸가지 없는 애들이야. 부곡민. 그리고 천민인 노비. 그리고 승려. 이들은 서류를 안 받아. 왜? 승려는 승과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들은. 그래서 고려는 문과응시 제한. 부곡민, 노비, 승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조선이야. 자, 조선. 조선은 문과응시 제한. 자, 첫째, 탐관오리 자제. 탐관오리란 일명 장리라고 부르는데, 탐악한 관리 혐오한 하전. 그러니까 부정부패 공무원 얘기야. 지금 말로 하면 부정부패 공무원. 부정부패 공무원 자식은 시험 못 봐. 원서도 안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가녀의 자손. 뭐요? 재혼한 여자들. 재혼한 여자들, 아전손자, 증손자. 얘네들도 서류에 안 받아요. 각 지방관청에 과부 명단이 있어요. 자녀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서류 자체를 안 받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양반 첩자식. 서자와 얼자에서 서얼이라고 그래. 서얼도 서류를 안 받아. 네 번째, 당연히 천민. 이 넷은 서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를 못 봐? 문과를 못 봐요. 자, 거기 문과 제한이야. 그 문과에다 동그라미. 중요 표시를 해요. 문과 제한이지 과거 제한이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야? 뭐는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과나 잡과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반 첩자식 서자 얼자가 주로 뭘 봐? 무과나 잡과를 봐요. 문과는 못 보고 서류를 안 받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문과 제한이지 과거 제한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선조 양반 첩자식들은 문과나 대개 기술직 잡과 시험을 봤다. 그 잡과 시험에 대표적으로 뭘 봤냐? 의사 시험을 많이 봤어. 의사 시험을. 일부는 통역관 시험도 있는데 주로 의사 시험을 많이 봤어. 자, 그 기술직과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 봐. 위로 올라가면 문과, 잡과 이렇게 뜨지. 그 중에 잡과. 잡과는 대표적으로 사과라고 해서 4개가 있어. 첫째, 역과. 역과는 뭐예요? 통역관. 그리고 율과. 율과는 뭐예요? 법률가. 법률가. 오늘날 따지면 의사, 검사, 변호사 이런 애들이겠지. 의사는 아니구나. 참. 그리고 역과, 의사. 그리고 음양과. 음양과는 뭐예요? 음과 양. 뭐겠냐? 음양을 한자로 해봐. 음양을 한자로 바꿔봐. 음을 뜻하는 게 뭐요? 달이요. 양을 뜻하는 게 뭐요? 해요. 일월이요. 그럼 이게 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해와 달.
기상하고 관련있어. 기상하고. 그렇지? 지금 따르는 게 기상청이야. 기상청. 예? 기상청 공무원 뽑는 거예요. 음향과라는 게. 예? 자, 요게 사과야. 이걸 기억해. 이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어. 보면 뭐 의과, 역과, 율과, 음향과. 이게 잡과야. 네 가지. 의과, 의사, 역과, 통역관, 율과, 법률가, 그리고 뭐 음향과, 기상청. 그게 사과 이렇게 불러. 잡과다. 이건 나중에 다시 강조를 할게. 밑에 하단에 봐봐. 마지막 잡과. 주로 서울과 중인층이 받다. 기술식 시험은. 그런데 잡과는 1차 시험, 2차 시험 제도다. 1차 해당 관청에서 본다. 초시, 처음 보는 시험. 2차 복시, 예조, 교육부가 관리한다. 그리고 3차 전시라는 건 없어. 잡과는 전시가 없어요. 예? 문과, 무과는 전시, 3차 시험 제도인데 그 기술시험은 1, 2차로 끝나는 거야. 그냥. 자, 그리고 기타 시험 봐봐. 기타 시험, 취재, 인재를 취한다 했더니 현재 국국공무원 시험이 취재야. 현재 국공무원 시험이. 인재를 투한다. 그리고 중앙관청의 업무를 보는 공무원 서리선발 시험. 이걸 리과라고 그래. 리과. 서리선발. 그럼 나중에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천거는 뭔 줄 알 테고. 그리고 문신관에게 음서를 해서 문음, 이품으로 축소. 고려는 오품. 이랬지. 아까 설명했어. 자, 그리고 기록과는 별 필요 없고. 밑에 부정기 시험. 부정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인 시험이 있단 말이야. 예외적인 시험이. 자, 예외적인 시험에 관한 얘기인데 첫째,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증광시. 증가하여 넓힌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추가 시험 얘기야. 추가 시험. 근데 이 추가 시험이 임금님 생일날은 매년 돌아오지. 그래서 그냥 별시라고 그래. 이건 뭐, 그건 일반 축하. 별 볼 일 없어. 이건 그냥 그런 겁니다. 이래. 그런데 임금님이 결혼했다든가, 임금님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봤다든가, 이런 거야.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야. 그걸 증광이라고 그래. 크게 넓힌다, 이런 뜻이야. 증광시 때, 요때 특별 시험을 봐. 임금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그런데 뭐 33명 뽑고 이렇게 안 해? 한 3명, 4명, 이런 정도밖에 안 뽑아. 그러면 서울에 살아야지. 네, 내가 청주에 살아. 임금님 아들이 태어났대. 그래? 그래서 특별시험 본대. 그래? 짐을 싸. 근데 가보니까 이미 시험 끝난 지 8개월 지났어. 왜? 소문이 4개에 들을 거야. 무슨 9시 뉴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한번 과거 보러 갔으면 서울에 눌러 앉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물가가 비싸니까 도시 한복판에 못 살고 변두리 가서 사는 거지. 그래서 특별시험 본다고 그러면 얼른 가서 원서 내고 얼른 가서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 증광시 같은 걸 노리는 거야. 네. 증광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경우. 이렇게. 이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별시는 필요 없고.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고, 알성시야. 알성시니까 매년 보는 거야. 매년 보는 건데, 이건 뭐냐? 9월 28일. 날짜까지 딱 정해져 있어. 9월 28일 날 봐. 9월 28일 날 조선이 성략을 지향하는 사회야. 이념이 성략인데요. 그래서 성균관에 가. 그러니까 성균관이 학습공간이 있고 뒤에 제사공간이 있어. 거기에 문묘라고 해서 공자님을 모시는 크게 깨달은 놈에서 대성각이라는 건물이 있어. 예?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조선 18명, 그리고 공자제자 18명 이렇게 모시는 데가 이 범위를 다 문묘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공자한테 인사를 해. 공자 생일날이야. 9월 28일 날에. 공자 생일날 여기서 인사를 하고 임금님이 요 앞에 성균관 학습공간에 와갖고 성균관 학생을 상대로 시험을 봐요. 얘네들만 상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만 상대로.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를 뽑아요. 이건 쪽지시험이야. 하루 보고 끝나는 거야. 일반적으로 과거는 한 3, 4일 걸리거든요. 이게. 근데 얘는 딱 하루 쪽지시험 보고 딱 끝나는 거야.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끝나요. 이거는. 그래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뽑는데 이때 원서를 낼 수 있는 게 성균관에 입학해서 원점을 300점 이상 받고 있어야 돼. 아무나 막 못 봐요. 그 원점 검사를 한다고. 너 100점이야. 304점. 됐네. 이런 게 298점이 안 돼. 이런다고. 그러니까 원점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300일 이상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이 특별 쪽지시험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성현을 아련한 것을, 여기서 성현이란 공자를 얘기하는 거야. 성현을 아련한 걸 기념으로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알성시. 9월 28일 날. 유명한 16세기 조광조라는 애가 저 알성시에서 1등을 했어요. 살인인데, 살인파인데, 그러니까 훈구파 대신이 이재기를 한 거야. 예? 그 편들어준 거 아니냐. 같은 살인파가 출제하고 살인파가 급제시켰으니까 조광조는 이미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천재라고 소문이 나 있던 놈이야. 얘가.
그래서 조광조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기다렸다가 정식 과거를 다시 봐서 또 1등을 했어. 조광조가. 이게 조광조라는 인물이야. 이게 정도전을 이어받는 천재야. 순왕조에. 그게 16세기 조광조 얘기가 알성시 얘기야. 그리고 현직관리가 아까 얘기한 을과나 병과에 합격한 현직관리가 재시험 본다고 그랬지. 그걸 중시라고 그래. 중시라고.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야. 증광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그리고 알성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성시. 성현을 아련한 걸 기념으로 한다. 날짜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중국 애들은 9월 28일 날이 스승의 날이야. 지네 민족의 스승을 공자라 보거든. 우리는 스승의 날이 9월 28일이 아니지. 그렇지? 우리는 스승의 날이 언제냐? 왜 스승의 날이냐? 그때가 세종대왕 탄신일이야. 세종대왕을 민중의 스승으로 봐요. 그래서 세종대왕 탄신일 스승의 날로 보는 거야. 예? 그런 사연이 있어. 자, 그리고 그냥 말로 시험을 낼 수는 있는데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주도에서 임금님 드시오하고 황새 감이 올라와. 그 임금님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날 갑자기 쪽지 시험을 봐. 기분 좋다고. 예? 그게 뭘 것 같으냐? 황새 감이면 뭐겠냐? 귤이야, 귤. 이게 대한해협이라는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건너오기가 어려워요. 이 임금님 드셔가지고 갖다 두다가 대한해협 태풍만 나갖고 온놈 놈들이 다 죽어버려요. 태풍을 못 이기니까. 그런데 태풍이 없을 때 잘 골라서 잘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야. 그때는 임금이 기분 좋아서 과거를 봐요. 그걸 귤 징산품 때 과거로 이걸 황감제라고 불러. 이런 특이한 과거도 있었어. 자, 그게 조선조 교육과거야. 자, 이렇게 중앙정치, 성종때를 배경으로 지방행정, 군사군역, 그리고 교육과거. 15세기 이룰성자, 중앙집권을 확립한 성종 때 완성되는 장면. 이걸 배경으로 한 장을 남기면 150페이지. 여기서부터는 16세기야. 16세기 정치사.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다음에 나머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사실은 정치사가 거의 갔어야겠는데 못 따라와서 못 갔어. 하여튼 어떻게든 뛸 거야. 152페이지 16세기부터 다음 주에 152페이지 16세기에서부터 그 뒤에 저는 정치 그리고 조선 후기 정치가 이어져 있어. 그런 다음 외교 그리고 경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경제 첫머리 거기가 중요해. 거기 또 어렵고 국사 선생들도 헤맬 정도로 아주 심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아마 국사 통틀어서 제일 어려울 거야. 그 경제 앞머리가 그 앞머리 내가 표 만들어 놓은데 거기가 그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만큼 시험은 빼놓지 않고 잘 내고 그런 좀 사연이 있어. 그까지 내 희망이 하고 싶어. 될라는지는 몰라도 예. 페이지로 따지면 한번 대충 봐와라 이 얘기야. 180페이지. 180페이지. 그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 고깃개가 제일 어려워. 고깃개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